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2편 행정법 체계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여러분 제1편을 통해 가지고 뭐 법이 뭐고, 그 다음 우리 행정법하고, 그 다음 사법, 즉 민법을 간단히 정리를 해 드렸어요. 다시 강조하지만 민법과 달리 행정법은 기본이 수직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왜 그렇게 하는지도 이해가 되셨죠? 그걸 이해하셔야만 행정법의 기본적인 특징이 포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교재에서 보시면 제2편 행정법 체계되어 있는데 그 제1절을 먼저 잠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체 목차를 잠시 한번 봅시다. 제1절에 보시면 이제 행정법의 의의가 들어있고, 그 다음 제2절에 보시면 법치 행정의 원리와 행정법의 법원이란 파트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이제 제3절에 보면 이제 행정조직법, 그 다음 제4절이 행정작용법, 그 다음 제5절이 행정구제법 형태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쭉 뒤로 넘겨보시면 제5절이 행정구제법이고,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들 특수 분야인 경찰행정법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 제6절, 이 경찰행정법이 핵심이겠죠. 뭐 올해 여러분 실전 시험도 이 경찰행정법 이 부분과 연결해서 출제가 됐었죠. 그죠? 어떻게 보면 이 제6절 경찰행정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5절까지 배운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에서는. 여러분 시험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행정법이 뭐냐?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될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법은요, 출발이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만들어진 이유가 이거예요. 출발 잠시 한번 봅시다. 지금 전체 체계를 제가 그림으로 지금 형상화 시켜 놓은 거고요. 이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원래 행정법이 나온 이유는 과거에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왕이 있었고, 여기 이제 국민이 있었겠죠? 이때가 이제 전제군주 시대죠. 전제 군주 시대, 이런 시대죠. 이런 시대 때도 당연히 뭐 행정은 있었죠. 원래 행정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거예요. 행정법 개념은, 행정법은 또 행정. 이 행정이라는 게 국가는 공익을 대변한다고 그랬으니까요. 국가가 공익을 위해서 행하는 일체의 액션, 작용이 다름 아닌 행정이 되는 거고요. 이 행정을 과거에, 즉 전제군주 시대 때는 마음대로 했거든요. 그걸 규율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하다 보니 국민이 슬퍼지잖아요. 마음대로 돈 뺏어가 버리고, 그죠? 그래서 그걸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행정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정, 국가가 하는 액션을 규율하는 법이 행정법이라고요. 그래서 이 행정을 규율하기 위해서 이걸 규율해서 만든 행정의 조직, 그 다음 작용, 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 이게 행정법 정의예요. 그래서 이 조직이 뭐고, 작용이 뭐고, 구제가 뭔지, 이걸 이제 하나씩 우리가 배워 들어가게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행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법이 행정법이라는 걸 일단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자, 어쨌든 행정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이거예요. 전제군주 시대 때 왕이 무대포로 국민을 괴롭혔죠. 괴롭혀가지고 이때도 일종의 행정이 있었던 거예요. 이때 행정은 법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고. 즉 쉽게 말해서 행정법이라는 게 없었다고요. 그래서 행정법은 역사가 짧다니까요. 민법은요, 두 사람만 있어도 갈등이 생기잖아요. 두 사람 사이, 즉 쉽게 말해서 개인과 개인을 규율하기 위한 법이 민법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인간의 역사와 거의 개를 같이 한다고요. 민법은 몇 천 년의 역사를 자랑한다고. 그런데 행정법은 쉽게 말해서 왕의 행포로부터 국민을 지키려고 하는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전제군주 시대 때 누가 감히 왕의 목에다가 재갈을 물리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물리는 놈이 그 다음날 싸늘한 시체로 발견됐겠죠. 그러니까 시민혁명이 터지고 난 이후에서야 비로소 행정법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몇백 년밖에 안 돼요. 18세기 이후에 돼야 등장하는 거니까요. 제가 하는 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이 전제군주 시대 때도 이제 국가는 뭔가를 했겠죠. 행정했지만 이때는 이 행정은 이건 법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고. 그러다가 이제 국민이 들고 일어나죠. 쭉 들고 일어나서 오늘날의 국회에 해당하는 걸 만들잖아요. 만들어가지고 이제 국회가 왕한테 갔겠죠. 왕이 물어봤겠죠. 국민들이 왜 저래 시끄러우냐 이 말이죠. 그랬더니 이제 이 대표자들이 왕한테 그랬겠죠. 이제 더 이상은 그냥은 못 맡겠다. 그럼 어떻게 맡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자기들이 뽑은 대표자가 만든 법에 있을 때만 얻어 터지기다. 아까 제가 법적 근거란 말을 썼잖아요. 그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은 이제 안 그러면 너 단두대 이슬로 날려버리겠다 이거죠. 그죠? 루이 16세 아실 거예요. 아마 상식적으로. 단두대 이슬로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민혁명이 터지면서 이제 국회가 만든 규범을 만들어서 찾아가죠. 그럼 드디어 이제 왕은 법에 의해서, 이 법에 의해서 행정을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법치행정이다. 법치행정. 그래서 이 법이 있을 때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보호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법 지배를 받는. 이 법이 다른 말이 무슨 법이라고? 이게 행정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 법에 있으면 왕은 개개인의 의사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지만 이 법이 없을 때는 못하게 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행정법은요, 양면성을 지니게 돼요. 한편으로는요, 공익 달성을 위해서 국가한테 힘을 실어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법에 없을 때는 못하게 함으로써 국민을 국가의 횡포로부터 보호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행정법의 양면성이에요. 한편으로는 국가, 즉 공익을 옹호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A, 즉 개인의 이익, 즉 사익을 지키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법 공부하실 때는 이 공익과 사익, 이 두 개를 균형을 잡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행정법을 비교 형량의 법학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다고요. 결국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공익만 옹호해도 안 되고요. 일방적으로 사익만 옹호해도 안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이게 행정법의 과제이자 목적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드디어 법에 의해서 행정하는 이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이걸 우리는 법치행정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걸 갖고 이제 지금부터 공부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제 1절에 잠시 한번 보시면요. 그 행정법에 의의되어 있잖아요. 그 보시면 행정법은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다시 강조하지만 행정법은 왕의 횡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법이에요. 그래서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치행정이란 말 나오죠. 그래서 이제는 왕이 행정을 할 때, 오늘날은 국가죠, 왕이. 지금은 국가겠죠. 국가는 이제 국회가 만든 법에 따라서만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치행정의 원리에 실을 목적으로 공익이란 말 나오죠. 공익이라는 행정 목적 달성함에 있어서 적법성을 보장하는 거예요. 즉 법에 따라서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을 잘 지켜서 행정하면 아무 문제 안 되겠지만 항상 어기잖아요. 위반하게 됐었을 때 그때는 침해받은 국민을 보호하는 장치가 행정법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법을 위반했는데도 그에 대해서 어루만져 주지 않으면 누가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공익실현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 침해가 있는 경우 사법적 구제를 위한 법이다. 이 말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아까 세금을 낼 필요도 없는 사람한테 세금을 부과해서 여러분의 재산을 뺏어갔다. 그럼 여러분 재산권이라는 권리가 침범받게 되고요. 이럴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 돈을 돌려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행정법은 행정의 조직, 작용, 구제에 관한 국내공법이다. 이렇게 정의되고 있죠. 따라서 행정법을 쪼개면요. 조직법, 작용법, 구제법으로 분류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행정조직법, 이게 행정작용법, 여기 보시면 행정구제법. 이렇게 제가 나눠놓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정법의 출발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과정을 밟아서 행정법이 튀어나왔다는 걸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행정법 체계를 이 칠판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자, 일단 먼저 하나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건 누가 싸운다고? 국가하고 A, 국민이죠. 국민이 지금 싸우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경찰 분야니까 대표적인 예를 하나 가지고 구성을 해놓은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국가라는 게 있고 경찰청장이라는 사람, 경찰청장이 있고 김길동이가 있죠. 경찰청장 김길동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용어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 중에 권리와 의무를 가지려면 법학에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거기서 출발할 텐데. 자, 그러면 이쪽 부분을 제가 잠시 치울게요.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법학에서는 사람만이 권리와 의무라는 걸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럼 권리 의무를 가져야만 소송까지 가서 내 권리도 지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은요, 법학에서 크게 자연인하고 자연인과 그 다음에 법인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연인이라는 거 원래 이부터 인간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자연인이죠. 그죠? 자연인. 법인은 뭐냐면 원래 인간이 아닌데 가공된 인간이에요. 인조인간, 인조인간. 그래서 법이 만든 인조인간을 법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뭐 삼성, LG, 그 다음 여기 있는 국가 있죠. 국가도 법인입니다. 이 법인은요, 실제로는 눈에 안 보여요. 잠깐, 삼성이 눈에 보여요, 혹시? 삼성이 걸어 다니는 거 본 적 있어요, 혹시? 국가가 걸어 다니는 거 본 적 없잖아요. 상상 속의 산물이라고, 상상. 그게 법인입니다. 그래서 이 법인은요, 다시 이건 사법인이 있고, 그 다음 공법인이 있어요. 그 사법인의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뭐 각종 회사, 이런 게 대표적인 이제 사법인이겠죠. 공법인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국가, 그 다음 뭐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근데 이제 자연인은요, 저도 자연이고 여러분도 자연인인데, 자연인은 스스로 움직이잖아요. 제가 움직이고 행동하고 다 할 수 있죠. 실제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국가가 걸어 다니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인은요, 스스로 실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신 움직여줄 놈이 필요합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기관이라고 그래요. 기관. 우리가 회사 같은 경우 대표이사가 있잖아요. 국가 같은 경우에 대통령도 있고 이상한 인간들 많잖아요. 그런 인간은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런데 이 법인은요, 대신 움직여줄 팔, 다리가 필요한데, 법인을 위한, 대신 움직여줄, 대신 행동할 팔, 다리. 이게 필요한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기관이라고 불러요. 기관. 기관 중에서 특히, 공법인에 있는 기관을 공법인에 있는 기관을 행정기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기관이 있는데 이 중에 이 기본적으로 국가 지자체에 있는 기관을 행정기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행정기관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고 기관은요 뭐만 갖느냐면 권한만 있어요. 뭐 이건 여러분들 뭐 실무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 내 권한이 아니다 이런 말 많이 쓰게 될 텐데 이 권한은 권리가 아니에요. 권리는 누만 갖는다고? 사람만 갖습니다. 그럼 법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국가는 권리 의무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국가 안에 있는 다양한 행정기관, 대통령도 행정기관이요, 경찰청장도 행정기관이요, 이 지방경찰청장으로 합시다, 이렇게. 경찰청장이 됐든 지방경찰청장이 됐든 이런 친구들은 다 행정기관이 되는 거예요. 행정기관 중에서도 대표격이 행정청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 행정기관은 행정주체라는, 특히나 이 법인을 위한 팔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행정기관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행정기관은요, 기본적으로 권한만 있지 권리 의무라는 거 없어요. 그러면 세무서장도 뭐겠어요? 행정기관이죠. 그럼 세무서장은 세금 부과 관련한 권한만 가져요. 그러면 세금을 부과하게 됐을 때 돈을 뺏어갈 수 있는 권리는 누가 갖고 있는 거죠? 국가한테 귀속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럼 내가 이 비교를 하면 서창교가 국가라면 이 팔은 뭐라고요? 행정기관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 행정기관인 팔이 지나가는 사람을 한 대 쳐가지고 옥수수 30개를 날렸어요. 그럼 당연히 민법에 의해서 옥수수 날아간 사람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 반대편에 있는 자는 손해배상을 해야 될 의무가 생기겠죠. 근데 그때 그 의무를 지게 되는 건 팔일까요? 서창교 자신일까요? 서창교 자신이 되는 거예요. 이건 기관으로서 팔이라는 것은 서창교를 나를 대신해서 움직여주는 기관에 지나지 않는 거죠. 이건 권한만 있지, 뭐는 없다고. 권한이라는 게 팔의 권한이 뭐예요? 뭐 글 쓸 때도 쓰고 밥 먹을 때 하고 이런 권한을 갖고 있는 거지. 근데 권리 자체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제가 그걸 먼저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행정조직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 국가라고 하는 이 법인은 실제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법이 가공한 사람이다 보니까 대신 움직여줄 많은 팔, 다리가 필요하더라. 그리고 이 많은 팔, 다리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기관한테 어떤 역할을 부여할 것인가를 적어놓은 법. 그걸 행정조직법이라고 그럽니다. 대표적인 행정조직법이 바로 정부조직법이라고.
요 3월에 우리가 곧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그죠? 그 대통령 선거 딱 끝나고 나면요. 가장 먼저 개정하는 법이 뭔지 아세요? 그게 정부조직법이라고. 없던 새로운 기관을, 예를 들어서 뭐 해양수산부가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또 새로 만들기도 하고 여성가족부를 존치해야되지만 지금 계속 논란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정부조직법하고 관련된 행정조직법의 대명사격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행정조직법은 국가라고 하는 행정 주체 안에, 즉 쉽게 말해서 법인의 팔다리를 새로 만들거나 폐지하거나 만들었을 때 그 행정기관한테 어떤 역할을 부여할 것인가를 적어놓은 행정법을 뭐라고 그런다고? 행정조직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3월에 한번 딱 지켜보라니까요. 대통령 선거 딱 끝나고 나면 저 대통령 인수위원회 있죠. 거기서 가장 먼저 착수해 들어갈 게 뭐냐면 정부조직법 개정에 들어갈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서 그 행정조직법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건 권한입니다. 권한. 어떤 권한을 배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방부 장관이 이 친구한테 세금을 부과하잖아요. 그럼 권한이 없는 자가 한 거예요. 권한이 없는 자가 세금을 부과했으니까 이건 위법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세무서장이 부과할 거예요. 이 친구가 음주운전했어요?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거. 이걸 세무서장이 하면 권한이 없는 자가 한 거라고. 이것도 위법이 되는 겁니다. 누가 해야 된다고? 지방경찰청장이 해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물론 위임을 나중에 하기만 위임을 받았다면 이제 경찰서장이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까지 이해되셨나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국가, 그 다음에 이 공무원은 뭐냐면 이건 에너지원이에요. 제가 밥을 먹지 않으면 제가 국가고 이게 행정기관이라면 공무원은 뭐냐면 에너지라고. 제가 밥을 먹지 않으면요 에너지가 없으면 팔이 안 움직이겠죠. 그래서 그 에너지원에 해당하는 게 공무원이에요. 우리가 지금 지방경찰청장 김길동 했었을 때 지방경찰청장은 행정기관이고요. 김길동은 공무원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공무원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권리 의무를 갖게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김길동이가 사라진다라도 지방경찰청장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통령이 바뀌었다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게 실제로 바뀐 게 아니라 공무원이 바뀐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대통령이 사라지더라도 그건 대통령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사라지는 겁니다. 사실은 법적으로. 이해가 되죠? 네. 좋습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하셨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법인, 즉 국가라고 하는 이 법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건 사람 취급받아요. 그럼 이 법인은 스스로 못 움직이니까 대신 움직여줄 팔, 다리를 만들고요.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다 만든 법이 뭐라고요? 행정조직법이라고. 행정법 중에 하나인. 이렇게 조직된 국가가 이제 국민을 향해서 뭔가 하게 됩니다. 뭔가 하는 것을 행정작용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뭔가 할 때 과거 전제군주 시대 때는 그냥 했잖아요. 근데 지금 행정법이 지배받는 이 시대, 이때는 법치행정의 시대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하느냐면 상권분립 들어보셨죠? 국회에서 먼저 입법을 하고요. 국회가 입법하면 이 법을 집행을 하겠죠. 그게 이제 행정부가 하죠. 행정부가 이 법을 집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부가 집행한 것이 법대로 했냐 안 했냐를 판단해가지고 권리 의무 침범, 즉 권리를 침범한 게 있냐 없냐를 따져가지고 결론을 내려주는 게 사법부라고. 사법부는 법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주는 거죠. 이게 상권분립이라고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제군주 시대 때는 그냥 쭉 했지만 오늘날은 국민이 뽑은 대표자, 국회잖아요. 국회가 만든 법에 의해서 이런 작용을 하는 거라고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걸 법치행정이다. 그래서 행정법의 출발은 사실 법치행정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행정을 하면 그건 적법이라고 평가를 하고요. 이 법을 위반해서 행정작용을 하면 그건 위법이라는 평가를 내리게 되는 거라고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법학에서 적법 위법이라는 의미는 어떻게 쓰느냐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여기서 지방경찰청장이 A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가지고 운전면허 취소하려면 음주운전을 했었을 때 운전면허를 날릴 수 있다는 게 이 법에 들어있어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그 법은 누가 만든다고요? 국회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럼 국회에서 도로교통법 아실 거고 여러분들 도로교통법에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하면 운전면허를 정지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들어있으면 이 법에 근거해가지고 이걸 집행을 하는 거라고 행정부에서 집행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 집행을 한 것이
이 법에 따라 정확하게 위반하지 않고 집행을 했으면 국민은 그에 따라서 운전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법을 위반해가지고 운전면허 취소했으면 국민은 계속 운전하면 되는 거예요. 소송을 통해서 이겨가지고.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요 법 취할 때 이 법 있죠. 이 법은 엄청나게 많은 법이 존재해요. 행정 관련 법은. 그게 이제 행정법의 법원 파트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요 법을 구성하는 전체, 그게 행정법의 법원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재판하는 법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행정법의 전체를 예, 행정법 법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이제 행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가 하는 이런 행정작용은 한두 개가 아니고 숱하게 존재합니다. 숱하게 존재하는데 이런 숱한 행정작용할 때 적용되는 법, 이 전체를 행정법 중에서 행정작용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 시험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조직법은 여러분 시험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여러분들 세금을 부과한다, 운전면허 취소한다, 다 행정작용이잖아요. 이 작용할 때 작동되는 법, 이게 다 행정작용법이라고. 이 작용법에 따라서 하면 그거는 법치행정이 된 거고 국민은 따라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보면 제가 보시면 법에 따라서 하면 여기 보면 여기 나와 있죠. 적법이고 법 따라 안 하면 이법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 놓은 거라고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법에 따라서 행정을 하는데 이 행정은 한두 개가 아니고 숱한 많은 작용들이 우리 현재 법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작용들을 학자들이 이렇게 학문적으로 분류를 해놨다고요. 여기 보면 이것도 입법이 있죠. 행정부도 법을 만듭니다. 근데 이 법은요, 국회로부터 이렇게 위임을 받아서 만들어요. 독자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럼 이것도 이 법을 사실은 실행한 겁니다. 집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 행정입법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행정작용이기도 하고요. 또 이건 또 법이기도 해요. 그건 좀 이따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보통은 여러분이 이제 시험에 문제 내는 게 요거 행정행위. 보통 앞으로 제가 VA 이렇게 바꿔서 제가 표현을 할 겁니다. 이 독일어 약자인데. 자, 어쨌든 간에 세금을 부과한다, 운전면허 취소한다, 이런 것들이 다 이건 행정행위입니다. 그 행정행위를 다시 또 쪼개놓은 거예요. 뭐 하명, 허가, 특허, 직권, 취소, 철회인데 이건 들어가서 하나씩 간단한 데는 보게 되고 이제 본 라운드 들어가면 우리 기본 강의부터는 상세히 배우게 될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요, 이 행정작용을 할 때, 행정행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혹을 또 하나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허가도 이게 있잖아요. 허가도 행정행위인데 허가하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단서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단란주점 영업 허가해주면서 거기다가 행정부에서 매월 1억씩 국가에다가 뭐를 내라 이러면서 딱 단서를 또 답니다. 그 단서 붙이는 걸 부관이라고 해요. 이것도 행정작용이에요. 이것도 중요해요. 내년 시험의 유력 후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작용들도 있어요. 이거 학예학, 행정계, 공식 쭉 있어요. 올해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게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올해 시험 약술로 출제가 됐던 거. 이거 하나하나 들어가서 이제 다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숱한 행정작용을 국가가 공익을 위해서 이걸 하게 되는데 이걸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국회가 만든 법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는 법치행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이게 전제군주 시대와 다른 점이 되겠죠. 이해가 돼요? 여기까지?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에 따라서 이제 운전면허 취소를 했다면 그건 이제 적법이 되는 거예요. 적법이라는 건 법에 따라서 그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말은 이법이겠죠. 법에 거스르는 거죠. 그럼 이법이라는 건 이거 딴 말로 바꾸면 앞으로 이건 의무에 반했다는 거예요. 의무에 반한 거예요. 여러분들 돈을 빌려간 사람은 돈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죠. 근데 안 갚으면 의무에 반한 거죠. 이 친구는 이제 민법을 위반한 이법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세법에 보면 소득이 1억일 땐 세금을 1,000만 원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세무서장이 2천만 원을 부과하게 되면요. 이거는 소득이 1억일 땐 세금 1,000만 원만 부과하도록 세법은 국가, 즉 세무서장한테, 즉 국가한테 의무를 부여해놨는데 그걸 저버린 거죠. 그럼 그 이법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법에 어긋나서 하면 이법, 법을 준수해서 하면 적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대로 하게 되면요. 법은 제가 선물을 준다고 그랬죠. 그게 뭐죠? 권리와 의무라는 걸 유발하게 됩니다. 그걸 유효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반면에 법을 어겨서 하게 되면 그건 유효 반대말이 뭐겠어요? 무효겠죠. 이건 권리 의무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만약에 법을 위반해서
운전면허 취소했다. 그럼 여러분들은 운전 계속하면 되는 거라고요. 운전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안 생기는 거라고.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럼 적법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법이라면 국민은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 취소가 적법한 운전면허 취소야. 그런데도 A는 운전을 해요. 그럼 이거는 운전하지 말아야 될 의무를 위반했죠. 이럴 때 그냥 내버려 두어야 돼요. 족치해야 돼요. 족치야만 공익이 실현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의무가 있는데 이걸 위반하거나 불이행했을 때 위반하지 않거나 이행된 상태로 하기 위해서 몽둥이를 들게 된다고요. 이게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이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도 이것도 일종의 행정작용입니다. 행정작용이 돼요. 그 보면 뭐 대집행, 뭐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적시강제, 행정조사, 수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 하나씩 배우게 될 거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이건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한테 몽둥이를 주는 거라고. 그렇죠? 행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자한테 그냥 내버려둬야 돼요. 족치해야 돼요. 족치야만 공익이 실현될 테니까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반대로 위법하게 행정작용을 했다. 그럼 국민은 따라야 될 의무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국가가 여러분을 계속 뺨을 때려.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다투어야 돼요? 다투어야 되겠죠?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강제로 뺏어갔다. 음주운전 한 적도 없는데 운전면허 취소시켰다. 그럴 때는 여러분이 구제받아야 될 거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국민 A를 보호를 위해서 행정구제를 해주게 된다고. 이걸 규율하기 위한 법이 행정구제법이라고요. 아시겠어요? 그 행정구제법의 대표적인 게 행정소송법, 국가배상법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들어가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럼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행정법은요, 잘 보시면 한편으로는요, 누구에게 몽둥이를 쥐어줘요? 국가한테 몽둥이를 쥐어줘서 공익을 실현하게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법을 위반해서 국가가 행정작용했을 땐 국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익이고 이건 공익. 이 두 개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게 행정법이라고요. 대충 감이 와요? 이 틀 속에서 계속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건 보통 이제 국가가 국민을 쪽을 향해서 하는 걸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반대로 국민이 국가 쪽을 향해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제 사인의 공법행위라는 걸 배우게 될 텐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신고예요. 이건 이제 별도로 하나만 배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기본적으로 행정법은 다시 강조하지만 어디서 출발한다고? 법치행정. 쉽게 말해서 전제군주 시대 때 주먹으로 다스린, 그걸 우리 인치의 시대라고 그래요. 주먹으로 다스린 시대. 그 인치의 시대에서 법치로 넘어왔기 때문에 행정법이라는 게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행정법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이렇게 법을 만들어주면 행정부는 이 법에 따라서 행정작용을 하게 된다. 그게 이제 법치다. 그런데 이 법대로 하면 국민은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안 따르면 족친다. 이 법을 안 지키고 행정작용하면 국민은 따를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 국민 보호한다. 이게 행정법이 다예요. 감이 와 이제? 이 틀 속에서 계속 행정법은 뺑뺑이를 돌게 될 겁니다. 이 기본 메커니즘을 모르고 그냥 행정법 두둑 들어가서 외워봤자 답 안 나온다고요. 처음에는 무슨 빨리 외우니까 자기가 무슨 공부가 많이 되어가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겠지만 시험장에 가보세요. 그냥 말짱하기라는 걸 느끼잖아요. 맨날 해보세요. 실력이 안 는다고. 우리가 탁구를 배울 때도 빨리 스매싱 하고 싶죠. 막 그런 친구들은 절대 실력이 안 납니다. 그래서 항상 기초부터 이렇게 탁 닦아가는 친구는 처음에는 속도가 느린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시간이 지나면 이 친구는 엄청난 실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라고요. 똑같아요. 시험도. 그래서 기본적인 양,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걸 인내하는 자만이 사실 거시적 시각에서 쳐다보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합격하게 된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있죠. 이 행정법이 이런 체계 속에서 움직이게 된다는 걸 여러분이 잘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행정작용 중에서 특별히 따로 떼내가지고 이름 붙인 게 뭐냐면 그게 이제 개별 행정작용이라 해가지고 대표적인 게 바로 경찰작용이에요. 경찰작용도 다 행정작용인데 특징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따로 빼서 우리는 행정법에서 강론 파트라 해가지고 이 부분 다 총론을 제가 설명한 거고요. 강론 파트에서 우리가 경찰행정법 이렇게 따로 뽑아낸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이제 일반 행정작용을 규율하고 이게 개별 행정작용을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다 굴러가지만 특수한 요소들이 몇 가지 들어있겠죠. 그걸 따로 빼가지고 우리가 강론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영역들을 모아서 만든 게 행정법 총론이고요. 특수 분야를 모으는 것이 강론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강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시험은 강론의 많은 내용 중에서 하나만 배운다고. 경찰행정법. 그럼 전체 공통적인 총론하고 그다음 강론 중에서는 경찰행정법만 모아서 여러분 시험 준비하는 거예요. 양이 많이 줄어져 있는 거예요. 각종 고시에서는 나머지 강론 다 공부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경찰행정법 하나만 배우게 될 겁니다. 강론에서는.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자, 이걸 발판 삼아서 이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그 교재 있죠? 제2편 행정법 체계 파트를 이제 하나씩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예, 좋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제 교재를 같이 보도록 합시다.